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얼마 전까지는 조용한 동네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니 학교 가기도 번거롭고 친구 만나러 가기는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와 학원도 멀어서 그간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되자 저희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원 생활에서의 조용함과 안락함,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로움은 없었지만 좋은 시설과 편리성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아래층 옆집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영 적응이 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츰 적응되어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의 소음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할 때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웃들도 몇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엘리베이터나 지방마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또래의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됐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과도 서슴없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정주부라서 낮에 무료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TV를 종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면 아파트에 이사온 이후로는 동네에 한 바퀴 산책하면서 아는 엄마들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경비 아저씨는 저보다 서너 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항상 웃는 얼굴에 인상도 참 좋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는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네 경비 아저씨에 걸맞게 인사성도 좋으시고 아파트 관리 일에 참 열심히 하세요. 어느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 지방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어요.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감사합니다. 805 사시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다 컸다 보니 낮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네요. 그러시겠어요? 심심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경비실에 오셔서 얘기 나눠보아요. 그럴까요? 제가 내일은 수박 썰어 가지고 와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수박까지 가져오시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와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말한 대로 수박을 잘라 가지고 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 경비 아저씨와 한 주민이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저씨에게 사대질을 하며 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얼른 가고 왔습니다. 가보니 주차 문제로 화난 중년의 남성 주민에게 경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린 이 괜히 불똥이 아저씨에게 튄 듯 보였습니다. 그때 난감해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주민이 욕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 설명해 주신 것뿐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라고 막대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부인이라도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과하시죠. 잠시 후 그 주민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더군요. 흥분을 가라앉힌 주민은 본인이 예민했다면서 죄송하다 말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수박을 들고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직원 한 명이 외근 나간 바람에 혼자 있어서 일이 더 커졌었네요. 별일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수두룩한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저런 식은 지나칠 수 없었네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저씨. 평소 늘 웃는 표정이 아저씨였었는데 그날은 회의감이 드셨는지 속상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달이 더군요. 달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타왔다고 하더군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보고 조금만 참으시라며 본인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용돈많이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사별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남자 혼자서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니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경비 아저씨가 대견해 보이고 응원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들은 친구처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낮에 시간 나면 음식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실 때 더욱 화기애애해졌는데 그분이 좀 허통하고 디구진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둘이 연인 같다며 막문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쩌고 하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저씨와 자주 만나다 보니 집에 있는 바깥 양반보다 하루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긴 우리 남편은 아침과 저녁 늦게 밥 먹을 때만 보잖아요. 요새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은 뒷전이 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아저씨와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서 깜빡 잊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주기도 했네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났냐며 요새 제가 들떠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밥 잘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좋은 친구 한 명 생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한번 먹으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문제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진심을 확인하게 된 날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먼지가 유독 쌓였길래 베란다 문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살짝 열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이상하게 인기척이 들려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기겁을 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슬금슬금 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었는지 다행히 제가 소리를 지르니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새 아파트이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있는 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았고 잠시 후 경비 아저씨에게 호출을 했어요. 아저씨는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에 출입 못하도록 주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저를 위로해주다가 갑자기 저를 좋아한다며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아저씨가 마음에 있었고 그 상황에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에 더 마음이 가고 말았죠.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제 마음을 잘 몰랐었는데 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 있지만 전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질책을 받는 건 맞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제서야 제 운명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인 걸까요? 조건이나 모든 걸 따지지 않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이 있는 분 중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박한 남편은 한 개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온통 아저씨만 떠오르고 제가 정신 나간 건지 그냥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정말 여러 의견 듣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